유동성의 힘이 공포를 압도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고 있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파티장에 들어섰습니다. 막 음악은 터질 듯이 울리고 사람들은 샴페인잔에 부딪히고 있어요. 전광판에는 코스피 6,930 돌파, 나스닥 연일 신고점, 막 이런 화려한 숫자가 번쩍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막 수조 원의 돈 뭉치를 들고 파티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저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불장이죠? 네. 근데 파티장 구석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있고 금괴를 주머니에 챙기고 있어요. 게다가 파티장 바닥의 환율 게이지를 보면 1,475원, 이 아슬아슬한 위기 수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오늘 저희가 가장 깊게 파헤쳐봐야 할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6일자 시장 한가운데 서 있는 오늘, 저희 오늘의 딥다이브에서는 이 화려한 파티장에 숨겨진 균열대를 좀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비스, 그 JARVIS 시스템 아시죠? 이 자비스가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랑 글로벌 싱크탱크 분석을 바탕으로 도대체 왜 주식시장은 날아가는데 통화 가치는 바닥을 뚫고 가라앉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입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오늘 딥다이브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자비스 리포트에 기반한 정보 제공 목적이고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점 꼭 안전벨트처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수적인 안전장치죠? 자, 그럼 이 기묘한 시장, 체온부터 한번 재볼까요? 현재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 탐욕 지수, 이게 지금 5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0일이면 딱 중간, 그러니까 완전 중립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50일이니까 완벽한 중립이죠. 근데 자비스가 분석한 세부 데이터를 좀 뜯어보면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50일이라는 숫자가 그냥 미지근한 물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극단적인 공포를 의미하는 10이라는 수치랑 끝없는 탐욕이 정면으로 쾅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아주 아슬아슬한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펄펄 끓는 물이랑 얼음물이 한 욕조 안에 막 섞여 있는 그런 폭풍전야의 상태라고 보셔야 하거든요. 와, 평균의 함정이네요. 맞아요. 실제로 시장 변동성 보여주는 VX-지수 있죠? 이게 17.38을 기록 중인데 52주 고점 대비 무려 44%나 하락을 했어요. 주식시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진 것 같잖아요. 그쵸. VX가 그 정도면 엄청 평온한 거잖아요. 근데 그 평온함이 환율 전광판 앞에서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74.9원, 그러니까 거의 1,475원입니다. 네, 극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죠. 시장이 정말 평온하고 경제 체력이 탄탄하면 원화 가치가 이렇게 바닥을 길 이유가 없지 않나요? 제가 여기서 뉴스를 보다가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어제 하루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무려 2조 9천억 원을 순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조 원 가까운 달러가 원화로 바뀌어서 우리 주식시장으로 막 쏟아져 들어왔는데 왜 환율은 전혀 떨어지질, 그러니까 원화가 왜 강해지질 않는 걸까요? 그게요. 청취자 여러분도 거대한 욕조를 하나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욕조가 한국 자본시장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도꼭지를 틀어서 주식을 사려고 막대한 물, 그러니까 자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네, 물이 콸콸 들어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욕조 바닥에 있는 배수구가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배수구가 바로 한미 금리차예요. 지금 금리차가 마이너스 0.92%포인트로 벌어져 있잖아요. 마이너스 0.92%포인트요? 네, 자본시장에서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는 일종의 중력의 법칙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물이 아무리 들어와도 배수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 압력이 워낙 거세니까 결과적으로 욕조의 수위, 즉 원화 가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커피에 얼음을 한가득 부었는데 커피가 전혀 식지 않은 느낌이네요.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힘보다 금리 차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빠져나가는 힘이 바닥에서 먼 물귀신처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흔히 환율이 오르면 요새 달러가 너무 강해서 그래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지금도 달러 강세 때문인가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착시 현상인데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의 강세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를 보면 98.5입니다. 오히려 약세 구간에 있어요. 잠깐만요. 글로벌 무대에서는 달러가 약하다고요? 네, 달러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한국 원화는 그 약한 달러보다도 더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외부 요인이 아니고요. 원화 자체의 신용도랑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시장의 날카로운 경계심이 반영된 결과거든요. 와, 우리 체력 자체가 문제라는 거네요. 물론 원간으로 보면 환율 급등세가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 단계로 가는 길목에 있긴 해요. 근데 여전히 경계해야 하는 구조적 약세 구간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최근 발표된 우리 로컬 경제 지표들이 딱 스쳐 지나가거든요. 2026 4월 한국 소비자 물가 CPI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표였죠.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5% 상승했어요. 사실 시장은 이제 물가 좀 잡혔으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좀 내리겠지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불씨가 다시 확 살아나 버렸거든요. 그렇죠. 이 2.6%라는 숫자가 사실상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물가가 다시 튀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진 거죠. 그럼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댔네요. 맞습니다. 그 압박이 결국 가장 약한 고리에서 터진 게 바로 JR 글로벌 리츠의 4천억 원 디폴트 사태입니다. 아, 그 뉴스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4천 명 이상의 소액주주들의 직접 피해를 본 것도 문제인데 이게 단순한 개별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네, 리츠 디폴트가 무서운 게요. 4천억 원이라는 돈이 불이행되면 여기 돈을 빌려준 은행, 증권사, 투신사들, 장부에 갑자기 거대한 손실 구멍이 뚫리는 거거든요. 구멍을 메워야 하잖아요, 당장. 그렇죠.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나마 수익이 나고 있는 멀쩡한 주식이나 자산을 시장에 내다 팔게 됩니다. 아, 멀쩡한 걸 판다고요? 네, 부동산 부실이 멀쩡한 한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말라붙게 만드는 신용 리스크 확산 우려. 이게 증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코스피를 보면 지금 6,936포인트입니다. 7,000선이 코앞이에요. 펀더멘털은 흔들리는데 지수는 하늘을 뚫고 가는 이 상황. 도대체 무슨 동력인 거죠? 그 의문을 풀어줄 아주 재미있는 지표가 자비스 리포트에 나오는 Z스코어라는 개념입니다. Z스코어요? 네, 쉽게 말해서 현재 주가가 과거 평균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 이탈도를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음수면 저평가, 양수면 고평가를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현재 코스피 종목들 평균 Z스코어가 플러스 0.42입니다. 플러스 0.42요. 그럼 엄청 잘 나가는 미국 S&P 500은요? 연일 신고가를 찍는 S&P 500의 종목 평균 Z스코어는 오히려 마이너스 0.32입니다. 네. 잠깐만요. 지수는 미국이 훨씬 화려하게 날아가고 있는데 종목 평균은 미국이 마이너스고 한국이 플러스라고요. 그게 바로 한미 양국 시장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미국은 M7 같은 소수 거대 AI 테크 기업들이 지수를 강제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극단적 쏠림 현상이고요. 나머지 대다수는 평균 아래라는 뜻이죠. 아, 그럼 한국의 플러스 0.42는요? 한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고르게 자금을 받으면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비스는 이걸 상당히 건전한 불장의 형태라고 대비시켜서 진단하고 있죠. 아, 시장 전체에 돈이 골고루 퍼지고 있다. 실제로 보니까 고객 예탁금 수위가 89%에 달합니다. 저희가 흔히 주가 과열 상태를 기어에 비유하는데 지금이 기어 4단이거든요. 네, 가장 뜨거운 과열 구간이죠. 주식 계좌로 돈이 밀려들어서 실타는 넉넉한데 근데 그 옆에 섬뜩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신용잔고 수위가 98%의 임계치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거 마치 빚내서 투자한 돈이 목 끝까지 찼다는 건데 브레이크 고장난 스포츠카에 청취자 여러분이 올라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역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이 지점이 오늘 딥다이브의 가장 중요한 경고음입니다. 재무, 수급, 거시 영역을 균형 있게 보셔야 하는데요. 유동성의 힘이 모든 악재를 덮고는 있지만 이 신용잔고 98%라는 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시장에 무너질 수 있는 지뢰밭입니다. 반대매매 폭탄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외부 충격으로 지수가 조금만 빠져도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니까요. 지수는 고점인데 바닥은 얇은 유리판인 역해석상 극도의 위험 구간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와, 빚으로 쌓아 올린 4단 기어네요. 그렇다면 바다 건너 글로벌 엔진은 어떨까요? 미국 지표를 보면 저 진짜 헷갈리거든요. 애틀란타 연준 GDP 나우 2분기 추정치가 3.7%예요. 엄청난 성장세죠. 노랜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쵸. 비행기가 땅에 닿지도 않고 날아가는 노랜딩인데 정작 3월 건축 허가 건수는 마이너스 11.4%로 급감했어요. 실물 경제 주체들은 고금리에 멈춰서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실물 지표
지표 둔화와 심리 지표가 완전히 엇갈리는 홍요세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글로벌 중앙은행 싱크탱크들도 뷰가 엇갈려요. 정책 차별화 현상이죠. 맞습니다. 연준 내에서 봄원 이사나 바부 의장은 매파적이고 규제 강화 발언을 쏟아내는데 반대로 유럽중앙은행, 그 22의 라가르드 총재나 레인 위원은 비둘기파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다른 곳을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돈 풀어서 만든 거대한 버블 아니냐? 그래서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버블 논란을 해부하기 위해 자비스가 M0 버블 척도를 제시했습니다. M0는 중앙은행이 직접 푼 본원 통화를 말하거든요. M0? 네, 여기서 S&P 500을 M0로 나눈 고점 비율이 50.2%로 나옵니다. 50.2%의 의미가 정확히 뭐죠? 주가가 역대 최고치처럼 보이지만 시중에 풀린 본원 통화 양에 비하면 과거 고점 대기 절반 수준밖에 안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앙은행이 피자도우, 그러니까 M0를 엄청나게 크게 쭉 펼쳐놨기 때문에 토핑인 S&P 500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아직 도우의 절반밖에 안 채워졌다는 거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과열인데 아직 50%라는 거죠. 근데 전문가님, 미국은 지금 시나리오 C, 그러니까 5년물 인플레 기대치가 2.67%로 강한 긴축을 우려하잖아요. 근데 주가는 왜 통화량 대비 저평가 상태로 남아서 AI 슈퍼사이클을 외치고 있는 건가요? 인플레이션 제2국면의 특성을 보셔야 합니다. 통화 승수랑 자산 흐름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유동성 거품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AI 하드웨어 시출 폭발 같은 실질적인 기업이익 모멘텀이 유동성이랑 딱 결합된 상태거든요. 실체가 있는 랠리라는 거군요. 네, 실적이 유동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금을 M0로 나눈 고점 비율이에요. 이게 69.9%로 주가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69.9%요? 주식보다 금이 더 꽉 찼다는 건가요? 네. 주식시장이 AI 파티를 즐기고는 있지만 이면에서는 화폐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그러니까 실물 자산 선호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는 거죠. 그래서 파티장 구석에서 조용히 금괴를 챙기고 있었던 거네요. 영리하면서도 참 무서운 자금들입니다. 자, 그럼 이 영리한 자금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이동하는지 볼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리포트 규칙 하나 명확히 고지해 드릴게요. 원자재 변동률은 최근 1, 9월 기준이고요. 섹터 로테이션 라벨은 최근 3개월 기준입니다. 네, 시계열을 정확히 하셔야죠. 최근 1, 9월 원자재 보면 유가는 마이너스 11.2% 하락했어요. 비용 인플레 우려는 좀 준 것 같은데 다른 게 문제더라고요. 구리죠? 구리가 플러스 8.3% 상승했고요. 곡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실물 경기 회복, 특히 AI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투자 때문에 구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곡물가는 식료품 인플레라는 새로운 전선이 열렸다는 겁니다. 운임지수도 올랐잖아요. 네, BDI나 SCFI 같은 운임지수 급등은 우리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강력한 보급로가 뚫렸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최근 3개월 섹터 로테이션은 어떤가요? 자비스의 4분면 라벨을 보니까 기술하고 에너지 섹터는 별표 쿠렁쾅, 진입 후보 매수 신호가 떴어요. 중기 매집세가 뚜렷하네요. 강력한 매수 구간이죠. 근데 경기 소비재는 주의 표시, 분산 경고, 분산 초입입니다. 당일 수급이 급락해서 이익 확정이 필요한 위험 구간이고요. 가장 심각한 게 금융 섹터예요. 얼음 표시 딱 붙어서 확신 약세, 약세 재발 구간. 아까 말씀하신 JR 글로벌 리치 여파 때문인지 여긴 확실한 회피 권고네요. 맞습니다. 돈의 이동이 아주 노골적이죠. 확실한 성장성에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이 기술주 매수 신호에서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변수를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내부 좀비 기업들 규제 헤드샷으로 날려버리잖아요. 네, 아주 매서운 움직임이죠. 게다가 100% 국산 CPU만 도입하는 1만 개 규모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한대요. 이거 철저히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중국이 우리 반도체 의존도를 끊으려고 하는 건데 이 기술주 매수 신호의 유효 기간 도대체 언제까지로 봐야 합니까?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단기 모멘텀하고 중장기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좀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글로벌 IB들이 비트코인을 8만 달러까지 밀어올리면서 대안을 찾는 와중에 당장 실적이 터지는 AI 하드웨어 랠리는 지속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자체 생태계 내재화 속도는 우리 한국 수출 기업,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잠재적 위협입니다. 수요가 영구적으로 증발할 수 있는 리스크니까요.
지금 매수 신호가 반짝일 때 장기적인 출구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는 거네요. 자, 오늘 정말 방대한 데이터로 딥다이브를 해봤는데요. 자비스 리포트를 관송하는 최종 전술 제언을 요약해 주시죠. 핵심은 바벨 전략입니다. 한쪽으로는 신홍장구 98% 폭발 위험에 대비해서 헬스케어, 통신, 경기소비재 같은 곳에서는 이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확보하시고요. 네, 현금 확보. 다른 한쪽으로는 구리랑 운임지수 상승 수혜를 받는 산업재, 그리고 숫자로 입증된 AI 기술주에 활력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나눠서 대응하라는 말씀이군요. 오늘 저희는 코스피 6,900 시대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통화버블의 진실을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자본은 AI 인프라에 수백억 달러를 베팅하는 동시에 1,475원의 환율 약세라는 경고등을 켜두고 있습니다. 아주 모순적이면서도 냉혹한 시장이죠. 만약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마저 기술 자립을 이뤄낸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화려한 기술주 랠리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피날레일까요?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할 화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 과연 나의 자산은 기어 4단의 속도감을 견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